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법원 출석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출석을 위해서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허주연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잠시 뒤에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잠시 뒤에 지금 저희 취재진도 좀 확인 중인데 혹시 보였던 저 차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위치상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서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곧 출발할 것이다. 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 아무래도 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김건희 씨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 특검 소환 조사 당시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 실질 심사가 김건희 씨의 자택 바로 맞은편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불과 1, 2분 전쯤에 자택에서 나왔고 이제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김건희 씨의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차량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차량에서 내려서 이제 심사가 있을 건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그 자리에서 취재진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지난번 특검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 오전 9시부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법원 앞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동 장면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태극기와 또 문구가 적힌 팻말들도 길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자택에서 출발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제 들어서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특검 소환 때는 한 10여 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출발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마는 10시 10분에 있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지금 막 법원에 경내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에 이제 내려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어떤 표정으로 또 들어서게 될지 역시 또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예, 출입문이 열렸고 이제 곧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청사 주변도 경계가 평소보다 훨씬 삼엄합니다. 일부 출입문은 어제부터 아예 폐쇄가 됐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멈춰섰고요.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화면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차량 문이 열렸는데 앞서 김건희 씨 특검에 출석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이 열리고 있고요. 김건희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중앙지법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기자들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시죠.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대표 예, 김건희 씨 지금 취재진을 향해서 짧게 인사를 했는데요. 조금 전 모습 다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대표 예,
예,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취재진이 차량에서 내린 김건희 씨를 향해서 여러 질문들을 좀 했습니다. 특검에서 진술을 사실대로 잘 했느냐를 비롯해서 여러 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짧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고요.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리가 뭐였습니까? 이 10시 10분에 이제 시작인 겁니다.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일찍 도착을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 어떤 이제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인삼차 여론조사 네, 대표성. 우선은 지금 김건희 씨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9시 30분이 좀 안 된 시간에 법원에 도착을 해서 포토라인을 통과를 했고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아마 타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 그 서울중앙지법 319호에 마련된 이제 그 영장 심사장에서 이제 영장 심사가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월 9일에 영장 심사를 받을 때는 오후 2시 15분에 개정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보다 한 7분 정도가 늦은 오후 2시 22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는 절차, 뭐 확인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거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도 아마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영장전담 판사가 오늘 심리를 진행하는 영장전담 판사가 10시 10분경부터 이제 심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양측의 이제 뭐 본인의 출석이나 이제 뭐 특검 측 그리고 변호사 들이 누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한 쪽인 특검 측부터 이제 본인들의 이런 어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PT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로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박하는 이런 반박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는 이러한 과정, 확인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이제 김건희 씨 역시도 발언에 나설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또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심사 절차가 모두 다 종료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20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최후 진술 형식으로 좀 발언권을 얻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도 이제 그런 과정까지 거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종료가 되게 되면 원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 측에서 이 대기 장소를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법원에 해놓은 상태고요. 오늘 만약에 심리를 진행하는 판사가 이 요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남부 이제 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지금 타고 온 경호처 차량이 아닌 이제 호송차,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만약에 이제 남부구치소가 대기 장소가 된다라고 하면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이 구속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만약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대기했던 구치소 안에 있는 1인용 독거실에 수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석방이 돼서 귀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모든 절차를 이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법원에 출석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임박해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늦는 경우도 있고요. 일찌감치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출석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우선 영장실질심사가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피의자를 출석하는 시간은 실질심사가 시작되는 시간 30분 전까지 오라고 고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9시 40분 정도까지 출석하라고 고지가 되었을 텐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지금 일찍 도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이 조사 때
늦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았고 좀 더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좀 온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오늘은 단순 조사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 재판 역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로서는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좀 더 일찍 도착해서 변호인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분위기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일찍 출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급이 없을 거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예상대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묵례만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조사 출석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각종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물론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낮추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어떤 힘이 없는 사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일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왔고 실제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대한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특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그냥 묵례만 하고 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모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고 취재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볍게 이제 고개만 숙이고 나서 법원의 경내로 들어갔는데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오늘 굉장히 공방도 치열할 텐데 사실 이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짚어봐야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 영장실질심사의 피의자 출석 의무는 원칙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형사소송법에서는 출석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부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사문화된 규정이다.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심자는 살필 심자를 씁니다. 한자로 살필 심자를 쓴다는 건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이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리로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하고 판사가 피의자의 입장, 변소를 깊이 살펴 듣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구속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김건희 씨 사건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출석해서 변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피의자들이 보통은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김건희 여사도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구속 불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서 저희 진기훈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직접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아마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판사께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옆에서 조력을 하면서 변호인이 직접 변론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겠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의 입장을 방어하기 전에 인정신문 다음에 판사가 피의자에게 먼저 묻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때 뭐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한 다음에 검사의 변론, 그다음에 피의자의 변론,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중간중간에 뭐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공방이 오가는 동안에 중간에 나서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본인에게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사실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질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변론하는 그런 절차들도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씨 측에서는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텐데 그 구속의 부당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주장으로 저희가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우선 영장이 구속영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영장심사에서 보통 살펴보는 기준은 증거인멸이나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혐의가 중대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다 반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김 씨 측은 이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오늘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겠고, 그다음에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내용, 이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 혐의,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혐의는 사실은 지난 6일 소환조사 때도 조사를 받았던 내용이고, 이 모든 혐의를 김 씨 측은 다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의 중대성 부분을 일단 부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게 또 지금 수사에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김 씨 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환 조사가 한 차례밖에 없긴 했지만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본인이 진술에 임했다고 또 지금 되어 있고, 진술 거부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어쨌든 출석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수사에 계속 응할 것이고, 또 여기에 이런 어떤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보다도 더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변호인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하지만 내 건강 상태가 이 정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앞선 소환 조사에서도 끝까지 조사를 다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구속의 부당성, 그리고 또 특검이 이런 혐의 자체도 좀 많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하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진기훈 기자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부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행 아닌 관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사건에서 가족이나 부부를 모두 구속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행처럼 생긴 이것의 취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혐의로 부부가 공범인 상황에서는 만약에 부부 모두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사정을 살펴서 보다 혐의가 중한 주범은 구속하고 나머지 가족이나 배우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그들의 어떤 사정을 살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관행 아닌 관행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서는 한 차례도 조사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특정하거나 그런 상황조차도 아닌, 공식적인 어떤 특정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다른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들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라든가 이들이 없으면 돌보아야 하는, 그래서 돌보음의 위기에 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요. 이번 사건에서 부부가 반드시 같이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깊이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지만 어쨌든 다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혐의입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또 이제 명태균 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일단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고 이 청탁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
성범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일단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우선 김건희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이 주가 조작에 쩐주로서 가담을 했고 이때 이제 3,800여 차례의 이제 통정 거래나 이상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 이게 이제 특검의 액수까지 특정을 했는데 약 8억 1,000여만 원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검이 적시하고 있는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이제 김건희 씨 소환 조사 때도 이러한 주가 조작에 김 씨가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통화 녹취,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김 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제시하면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김 씨 측은 이제 이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일단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2022년에 대선 때 그때 이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명 씨에게 이제 80여 회 전달을 받은 이제 그 금액을 말하자면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가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이걸 지급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탁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 적시한 영장의 혐의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백 씨를 통한 이제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말하자면 김건희 씨한테 명품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것들을 건네면서 통일교회 현안, 뭐 통일교회 뭐 YTN 인수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UN 사무국제 뭐 유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런 통일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들어줄 것을 청탁했고 이것을 실제로 들어주는데 김 씨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일단 주되게 다투게 될 세 가지 혐의로서 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혐의에서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뭐 어떤 거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은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법문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들이 충족되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혐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적시가 되겠지만 그 전에 혐의가 반드시 소명이 돼야지만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전략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의 부인은 결국에는 증거를 인멸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혐의의 소명, 이 세 가지 혐의의 소명을 굉장히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가장 먼저 파고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부터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모가 아니다. 특히 40%로 이유를 나눠주겠다고 약정한 것이 이 기존의 공범들의 이익 분배 비율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검 측에서는 공모가 있었다라고 보는 굉장히 중요한 녹취의 증거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강남이나 청담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 비율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들로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비슷하게 유사한 비율로 약정한 그런 사례들을 들이밀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명태균 씨 혐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 파고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판례에서는 이것이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여론조사를 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익을 봤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들 업체가 여론조사하는 기관 전문 기관이 아니라 유명하지도 않고 해서 언론사인 줄 알았다. 통상의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보도되기 전에 먼저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만 알았다.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통일교에서 영수증은 나왔지만 이 물건을 김건희 씨가 직접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좀 약합니다. 인삼차를 받았다는 부분으로 특검 측에서 밀고 들어가겠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 부분을 실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선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소명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투고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팀에서 어쨌든 그 혐의 입증을 위해서 어제까지도 법원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앞서 20쪽 정도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오늘 영장 청구서는 총 22쪽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두 차례에 나눠서 제시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총 848쪽 가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영장 청구서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혐의의 내용을 좀 굉장히 간결하게 적고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딱 이제 주장하는 이런 어떤 요지서에 가깝다면 예. 이제 그 이후에 의견서의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이런 어떤 추가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어떤 김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혐의가 중대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의견서에 적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견서의 경우에는 변호인 쪽에서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은 이제 특검 측에서만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그러나 김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정이 담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만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기존에 수사했던 내용들에서 상당히 좀 일단 구속을 시키는 데까지는 자신이 있다. 그 정도로는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이걸 사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특검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비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정들까지도 이러한 자세한 의견서에 제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이제 김 씨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의견서나 이런 지금 변론 자료를 준비한 게 60여 쪽 분량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예. 있어요. 예. 물론 이게 수치상으로 단순히 뭐 800대 60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유불리를 결정을 한다라고는 단정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특검에서는 지금 이런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의 영장 심사의 시간도 그만큼 좀 이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길게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도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특검에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소명 자료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득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서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848쪽이라고 저희 자막에도 나왔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건지도 궁금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일반적인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둘 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특검 측에서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아까 기자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 800쪽의 분량 상당히 많잖아요. 예. 여기에는 사실 그동안 김건희 특검 측에서 언론에 말을 아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기에는 김 씨 측에서 미리 알 수 없는 증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난번 소환 때는 꺼내지 않았던 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미리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 절차에 가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게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피의자에게 방어의 기회만 늘려주는 꼴이고 전략을 다 노출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는 증거를 다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특검 측에서 갖고 있는 카드,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혐의 소명과 관련되는 카드를 이 800쪽의 의견서의 증거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첨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증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800쪽이라는 분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800쪽의 의견서를 따로 증거를 김건희 씨 측에서 볼 수 없는 증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두 번 제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 통상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히 경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검사가 출석해서 직접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요지 정도만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직접 수사를 진행한 부장검사까지 투입해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까지 추가로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특검 측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혐의 소명에 김건희 씨 측의 허를 찌르는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말을 조금 전에 저희 진기훈 기자가 한 이야기와 좀 섞어서 이해를 하자면 특검이 소환 조사하고 바로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혐의 소명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굉장히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특검 측에서 처음 소환 조사를 할 때 5가지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3가지 혐의였습니다. 그렇죠. 이 3가지 혐의는 사실상 소명에 있어서 뭐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러니까 시비의 여지가 굉장히 최소화된 그런 혐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이미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 혐의 이런 것들은 기존부터 수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축적된 자료가 많은 그런 혐의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부터 수사를 하면서 이걸 부인하는 김 여사의 입장을 듣고 불과 5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끝내고 김 여사를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기의 어떤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자신 있는 부분부터 소명이 가능한 혐의부터 수사를 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끌어내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영장 청구 역시 관련해서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도 압축적으로 자신 있는 부분만 골라서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나눠서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도 어쨌든 특검 측에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가 아니라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검사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어떤 검사가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지도 다 그렇다면 전략으로 좀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특검이나 특검보, 그러니까 다른 특검들이 예를 들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면 특검보가 대표격으로 가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밑에 좀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파견 검사들이 같이 입회하는 이런 형식을 많이 띄었었는데요. 이번 이제 구속 심사 때는 특검이나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들이 입회를 하는데 이 파견 검사들이 지난 6일 날 말하자면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이제 주로 이 파견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 한문혁 부장검사인데요. 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이제 뭐 재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던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특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혐의 3가지도 굉장히 검찰이나 기존 검찰이나 또 지금 입첩된 특검에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이런 김 씨와 그다음에 증권사 직원의 그런 어떤 수익률을 약정하는 이런 어떤 내용의 통화 녹취 이거가 재수사에서 나왔는데 이때에도 깊숙이 관여한 게 오늘 심사에도 들어가는 이제 한문혁 부장검사가 또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요런 이제 이렇게 좀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좀 진두지휘를 했고 그 수사를 굉장히 오래 해왔던 검사들이 이런 소환 조사에 이어서 영장 심사까지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혐의 소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는 것처럼 이 800여 쪽의 의견서에 이러한 지금 김 씨 측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추가 증거들이 들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 증거들을 파악한 검사들이 설명을 더 잘 할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증도 더욱더 강력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초기부터 오래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투입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오늘 매듭을 짓겠다 이런 의지로 보면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장 청구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오고 그쪽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검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적시된 혐의 중에서 가장 재판부를 설득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되는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레드팀을 구성하면서까지 수사를 했지만 기존에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녹취라는 증거로 인해서 지금 다시 재기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이라든가 영역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록으로 블록딜 방식으로 장외에서 거래해서 한꺼번에 매도하겠다. 이게 주가를 띄우려는 의지다라고 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녹취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물론 뭐 판사께서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블록딜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띄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결국에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가 투입이 돼서 소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한문혁 부장검사를 필두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크게 어쨌든 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부분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혐의 중에 하나가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입니다.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출석할 때도 기자들이 이제 명품 시계라던가 뭐 목걸이라던가 인삼차라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검 측에서 지금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관련해서 이 진품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목걸이와 관련해서 또 어제 서희건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 때 구속영장이 이 목걸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심사 때 이 부분도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충분히 특검 측에서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김건희 씨의 뇌물, 그러니까 청탁의 대가와 관련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품, 두 번째는 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통일교 측에서 줬다는 목걸이, 가방, 신발, 그다음에 순방 목걸이,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실물들이 지금 시계까지 해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목걸이가 없다라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이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고위 간부가 구입을 해서 김건희 씨 측에게 줬고 이것이 모조품이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6월 말에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6월 초에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임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 연결고리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가 진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특검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슷하게 지금 적시된 통일교 목걸이 등도 비슷한 구조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로 이번 압수수색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유사한 구조라는 식으로 재판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이제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뭐 어느 정도 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우선 이 목걸이, 지금 이제 김건희 씨에게 뇌물로 전달이 됐다는 이 목걸이가 크게 2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의혹에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목걸이가 지금 계속 저희가 나토 순방 목걸이라고 일명 얘기하고 있는 그 6,200만 원짜리라고 되어 있는 고가의 목걸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말하자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2022년에 이제 나토 순방 때에 김 씨가 저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착용했던 거를 지금 김 씨는 가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가품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특검 측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죠. 근데 일단 이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본인의 집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경위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서 원래는 재산신고 누락으로 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만 수사가 됐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일단 김 씨가 특검에서 했던 말은 결론적으로는 15년 전쯤에 어머니, 그러니까 모친 최은순 씨를 위해서 구매한 가품 목걸이고 이거를 2022년 나토 순방 때 다시 빌려서 내가 차고 간 거였다. 이렇게 지금 최종적인 경위를 밝혀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서희건설 측에서 이제 대선 직후, 2022년 대선 직후에 이제 이 목걸이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그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라고 알려진 인물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영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목걸이를 차고 나갔다.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3자가 구입한 것이 뇌물로 전달이 됐다. 이러한 지금 연결고리를 특검이 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하나의 목걸이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까 이제 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그 목걸이. 이 목걸이 역시도 지금 실물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목걸이를 게다가 또 지금 김 씨 측에서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이 목걸이와 같이 전달이 됐다는 명품 백 이거를 지금 다른 제품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전직 행정관들이 최근에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목걸이, 이제 순방 목걸이와 통일교와 관련된 목걸이 모두 특검 측에서는 지금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어저께 이제 압수수색에서 게다가 또 이제 이런 6,200만 원 정도가 되는 목걸이라고 하면 예. 굉장히 그 브랜드에서도 소수의 물량을 팔았을 것이고 이러한 영수증이나 이런 구매 내역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소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인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도 관련한 속보들이 저희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영장실질심사가 법정 319호에서 321호로 변경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도 321호에서 진행이 된 바 있는데요. 당초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319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321호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법정이 바뀌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일에 자주 보는 일은 아니지만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한 사람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공범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범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별로 15분 단위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새롭게 지정이 된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법정의 상황에 따라서 법정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방법원에는 총 2곳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그 법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법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다른 어떤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정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사실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나 유력 인사의 어떤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영장실질심사는 모두 321호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지금 321호로 바뀐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로 발부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 상황을 좀 잠시 비교를 해보면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7월 9일 날 오후 2시 15분쯤부터 영장심사가 시작이 돼서 9시쯤 끝났어요. 밤 9시쯤. 그렇기 때문에 총 6시간 40여 분가량이 진행이 됐고 중간에 1시간 정도 휴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9시쯤 종료가 되고 나서 5시간 정도가 지난 이제 새벽 2시 30분 정도가 되는 시간에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오늘도 지금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일단 특검 측에서 준비한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일단 지금 저희도 파악을 계속 이제 변호인 측에 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어떤 진단서라든지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판부에 이런 미리 낸 이런 60여 쪽 분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의견서에 더해서 좀 제출이 되는 부분으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 측에서도 좀 충분한 소명을 계속해서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비슷한 시간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 10시 1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오후 5시를 전후한 시간쯤으로 아마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늦은 밤 이르면 오늘 늦은 밤에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거나 뭐 늦어도 내일 새벽 전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이 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추측해 보건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공방이 치열할수록 굉장히 심사가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정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자정까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이 사건에서는 들지는 않습니다. 예.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질심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혐의 소명 여부를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한 상황이라든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동시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좀 인정이 되고 있고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심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아마 혐의 소명 여부 때문에 다툼이 길어질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새벽까지 고심할 만한 사건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개인적인 어떤 의문이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아마 늦어도 자정전 오늘 밤 늦게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더라도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2~3시간 정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오후 늦게 5시, 6시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어진다고 하면 8시 이후에 나오는데 아마 12시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장소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특검팀에서 법원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신청한 배경은 사실은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서울구치소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특검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사실 앞서 보면 뭐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 인치 시도가 여러 특검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체포를 영장을 집행을 하려 했었고 여기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교도관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집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전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또 구치소 앞에서의 이런 장외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부인인 김건희 씨까지 만약에 이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치소에서 이 두 부부를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뭐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감이 된다고 한다면 신병에 대한 책임은 교도소에 교정본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업무상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를 해서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제 좀 수감 장소를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특검이 이를 수용해서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황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심리를 진행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을 하게 되면
남부구치소가 지금 요청대로 서울 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가 결정이 돼서 일단 그곳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김건희 씨가 대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곳에 그대로 수감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변경 승인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뭐 반드시 중앙지법에서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리라든가 이후의 과정에서 좀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판사가 여기에 구속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구치소 측의 어떤 애로사항, 힘든 부분을 영장 전담 판사 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이제 조금 전이죠.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고 결과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제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테고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특검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추후 특검팀의 수사 상황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해 볼까요? 구속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측에서는 사실상 수사에 굉장한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물론 뭐 일부의 조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뭐 통지서를 보내고 뭐 출소한 날짜 조율해서 출석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물리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고 예.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방문 조사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김건희 씨가 협조하겠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고 특히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는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뭐 시기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수사가 이어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기소할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특검 측에서 아마 다른 혐의라든가 구속영장 사유를 기각 사유를 보고 이를 보강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혐의가 무려 16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적시된 혐의는 3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의 카드도 특검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